늦은 밤 숙박업소 주차장. 차에서 내린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여성이 주차장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데요. 여성이 어디론가 손짓하고 남성 세 명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건물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남자가 이 복도에 뛰어나온 걸 놀라가지고 살려달라고 시위에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요. 하지만 남성 세 명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대체 이 숙박업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먼저 남성 한 명하고 여성 두 명이 용인에 있는 무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여성 한 명이 잠깐 나옵니다. 나와서 새로운 남성 세 명과 같이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됩니다. 그 이후에 먼저 건물에 들어갔던 지금 여성이 남성 세 명하고 같이 이 숙박업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먼저 이 건물에 들어갔던 여성 두 명하고 남성 세 명이 모두가 다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서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좀 도망가는 듯한 그 모습으로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모두 이게 사라진 다음에 이 숙박업소 이용객이 그 숙박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대체 어떤 모습을 목격했다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남자가 이 복도에 뛰어나온 걸 놀라가지고 살려달라고 시위에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요. 밖에 있다가 나가보니까 이렇게 녹았어. 그리고 우리가 경찰에다 신고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저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고 가더라고. 여자 걔네하고 이제 모텔만 다 다녔는데 걔네들이 다 다닌 거야. 얘네들 상습범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다 다닌 거야. 이 목격자분이 어디선가 막 다급한 소리가 들려서 거기 딱 가봤더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어떤 남성이 살려달라고. 그렇습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고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뭔가 날카로운 흉기, 도구에 조금 다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서둘러 숙박업소를 빠져나간 여성 2명과 남성 3명은 14살에서 18살 사이의 10대 청소년이었고 모두 중퇴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뒤에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일명 가출팸이었는데요. 이날도 여성 2명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서 무인 숙박업소로 먼저 들어갔고 뒤따라온 남성 3명이 객실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성 3명이요. 이 샤워하고 나오는 성인 남성을 급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담배, 또 날카로운 흉기로 성인의 그 남성의 몸에 상해를 입힌 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후 즉석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했는데 목격자는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신고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유인해서 저렇게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보신 그런 10대들의 범죄죠. 이젠 더 신기할 것도 없는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10대 가출팸 멤버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에게 이런 말도 했다는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자, 그런데 이날이 첫 범행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알고 보니까 이들은 전날 6월 21일에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후에 같은 방식의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근처의 또 다른 무인 숙박업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른 남성을 같은 방식으로 숙박업소로 유인을 했는데 객실 리모컨을 부순 다음 날카로운 면으로 남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또 차를 타고 무인 숙박업소를 빠져나가던 또 다른 남성에게는요.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인 남성들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 이렇게 좀 훈계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 그 범죄 행각만
떼놓고 본다면 뭐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저 현장까지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까지는 뭐 싸죠. 자, 박 교수님. 네. 저 10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 네. 이 10대들이 지금은 이제 한 명만 불구속 상태고 5명이 구속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이 10대들이 6명인데 제일 어린 친구는 14살부터 있어요. 그리고 18살까지고 남자 청소년 3명, 여자 청소년 3명입니다. 중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 다니지 않는 가출 청소년인데 이 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행으로 갈취한 돈을 남자아이들끼리만 나눠갖고 이 여자아이한테는 주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화가 나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그리고 이 성인들은 4명이고 4명이 1,000만 원을 갈취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같이 했던 어떤 여자아이의 신고로 꼬리가 밟히긴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 최영진 평론가님. 네. 아직 본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지 모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이제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또래 여성을 또 추가로 영입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감옥 가서 1, 2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이걸로 1억 모으고 그냥 감옥 갔다 오자. 또 이렇게 하면서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여성이 먼저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하고 남성들이 폭행 및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갈취한 점, 인적이 드문 무인 숙박업소만 찾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담배와 날카로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있어서 10대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이 범행 수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항상 이런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서 뭐 갈취하고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피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걸 마냥 또 피해자라고 봐야 되느냐. 물론 피해자이지만 상당히 불법적인 또 성매매를 하려고 뭐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피해자라고 보기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뭔가 곧 범죄를 저지를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네.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영상을 보면 성인 남성 1명이 10대 여자들 2명과 들어갑니다. 예. 그게 더 문제가 사실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봤을 때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성행위를 하기 전이었고 또 돈을 주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성매매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피해를 좀 입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 자체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건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하거나 해야 되고 만약에 돈을 지불했었으면 이제 처벌이 아마 됐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 말고도 아주 수없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박 변호사님 딱 그겁니다. 아까 네. 이 남성도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똑같죠. 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일단 경찰이 이 10대 가출범의 휴대전화를 다 압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삭제가 좀 됐지만 포렌식 작업을 좀 거쳐서 추가 여죄도 좀 파악하고요. 뭐 그래 되면 또 다른 남성 이걸 조건 만남을 했던 남성들도 또 찾아낼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또 밝혀지기가 싫겠지만 또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거. 문제는 결국은 조건 만남을 계속 하려는 이런 남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범죄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쟤네들이 아무리 많아도 떳떳하죠. 안 예. 하면 안 하면 뭐 해봐라 이래 되는데 걱정되니까 막 이렇게 들들 떨면서 하지 말아라고 하고 그런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목격자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경찰에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